안녕하세요. 주식 타짜입니다. 오늘은 좀 장이 괜찮은 날이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00선을 지켜주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거의 1.9% 정도 이렇게 좀 급등이, 최근 들어서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700선을 다시 오늘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장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에 좀 물려있던 분들은 이제 좀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시장이죠.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물린 게 나오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되면서 다시 700선 위로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일단 장은 좋긴 한데 오늘 보시면은 좀 외국인이 좀 코스피를 엄청 많이 지금 팔았어요. 지금 다른 해외 뭐 증시도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물도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 물량들을 거의 기관이 받았기 때문에 이 좀 확실히 바닥을 다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돌아올 때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봤으면 괜찮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물론 상승세는 아니지만 좀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S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S넷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그 여름 관련주 수혜주 대해서 올렸었는데 오늘 또 다시 좀 시세가 나왔어요. 특히 이 파세코가 오늘까지 좀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27%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위에서 따라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가에 사서 이렇게 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기서 사기보다는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다고요.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 이 부분. 왜냐면 27%까지 가면 상한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제 불타기라고 하죠. 비싼 가격에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내가 내 그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하루 만에 거의 10%를 물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종목,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강한 종목 위에서 따라갔다가는 내가 가진 돈 금방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뭐 이 종목을 버리지 않고 조정이 나올 때 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닉스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11% 정도. 지금 33,000원 정도 이 최고가에 비하면 아직 갈 날이 멀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그때 주식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 바로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갭 띄우고 그 다음날 조정이 들어올 때 저는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가져가지 않고 이때도 한 15% 정도 수익 났을 때 팔았더니 이렇게 더 날아가더라고요.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부분에서 좀 먹긴 먹었으니까. 근데 이때 아마 미세먼지가 엄청 극성이어서 위닉스가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보는데 거의 조정 없이 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었어요. 제 기준에 맞는 자리가 오지 않아서 매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점 33,500원을 찍고 이렇게 완전 눌러버리죠. 지금 보면은 개인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물려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위닉스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미세먼지는 계속 나빠지면 나빠지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개인들이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면서 상승을 시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음봉을 주면 그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분기에도 아마 지금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역시 엄청 큰 그 실적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좀 늘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다고 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000원인데 어느 정도 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물리더라도 그 전에 사셨던 분들보다 최소 최소한 30% 정도는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전 지지점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는데 그 지지점을 지금 다 깬 상태고, 지지점을 약간 깼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어요. 앞으로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쿠쿠홈시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여름 관련주죠. 지금 급등을 했는데도 지금 여전히 저평가라고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어떤 5월 7일날 재상장을 했는데, 이때부터 기관은 모아가고 개인 역시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이제 그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져서 2분기 역시도 좋을 거다라고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서 캡 상승이 나왔어요. 캡으로 거의 한 고가가 상한가까지 나오고 종가가 25%로 끝났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 고점 한 이 부근인데 한 49,000원,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건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만원 부근 오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월 16일 날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온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빠지지 않죠. 이런 거는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해도 되고, 지금 매수를 해서 모아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는 이제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주가를 지켜보면서 조금 음봉을 준다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지금은 조정을 주지만, 이 기간 조정을 주지만 어느 좀 특정적인 자리에 가면 한 방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이거는 쿠쿠홈식스. 그래서 한 단계 그 주가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엄청 생각보다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관심에 넣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그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자, 이때도 전 고점을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줬죠. 이것도 이때도 캡상승 이제 9%대로 시작해서 뚫어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강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조정 없이 이렇게 가버려요. 조정 없이 가버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음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트가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쿠쿠홈시스도 여기서 지금 딱 49,000원, 5만원 정도 부근, 여기서 여기를 닿지 않고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일산업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매수를 했었어요. 신일산업을 어저께 이제 음봉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한 50%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마이너스 4% 정도, 아니 마이너스 한 2% 정도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늘 8%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한 6% 정도에서 수익을 내고 반 매도를 한 상태예요. 이게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고,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을 매도할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며칠 뒤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일산업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S넷 같은 경우는 S넷에서 오늘 좀 수익이 났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린 날이 아마 이때였어요. 이때 요날. 그래서 제가 이 부근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요런 부근들, 요런. 그래서 저는 이때 매수를 해서 다음날 매도를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거의 마이너스 9% 정도까지 빼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거의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의 한 1% 정도 수익이 났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빼버린다. 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막 요렇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 팔면서 이 급락을 시키는 거는 이 주식을 그냥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못 매수하면은 진짜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에 장대 음봉 함께 나오면 매수를 하지 않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9%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엄청 적죠. 보시면은 뭐 80만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비해서 엄청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빼는 거는 세력이 그냥 겁을 준다. 니네 팔아라. 더 떨어질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겁을 주기 때문에 이때 또 개인들은 손절을 많이 하죠. 근데 오히려 이때 매수를 합니다. 저는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0% 정도까지 나왔는데 오늘 수익률이 한 8%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다 팔지 않고 50%만 매도하고, 수익 매도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위로 우상향을 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는, 아니야 9,000원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 8,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손 FNG인데요. 이게 제가 이날 아마 그때 이날 샀어요. 5월 16일날. 이때 음봉으로 뺐다가 다시 끌어올리길래 이때 샀다가 또 다시 떨어지길래 분할 매수 하고, 이때 좀 팔고 다시 또 분할 매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까지 떨어져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가격과 시간,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지점에 가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상향 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겹긴 해요. 생각보다 오래 가서. 그래도 뭐 한두 달 이상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천만원까지는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차 매수로 한 1,000만원 좀 넘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도 뭐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냥 더 떨어지면 더 매수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더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좀 더 조정을 주더라도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지지점 부근 이 부근이고, 자, 저항선은 한 3,100원 이 정도니까 적어도 3,000원까지는 수익이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거의 첫 구독자분이신데요. 그 성현님 그때 파마라치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떻냐고 말씀을 그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9% 이상 수익이 나왔네요.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그런데 이런 것도 공부용으로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일단 재무는 굉장히 튼튼하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 고점을 뚫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5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분할 매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력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이끌어갈 때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몇 년까지도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매집을 하거든요. 매집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오면은 그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데, 그때 같이 매집을 하고 그 세력들이 팔 때는 같이 팔아야 돼요. 근데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들 중에서 그 조정을 줄 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줄 때 개인들은 손절을 하고, 손절을 할 때 세력들은 매수를 합니다.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아마 LB세미콘, 그때 상한가 갔을 때, 상한가 가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자, 이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매집을 하면서 올렸다가 약간 물량을 풀면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개인들이 이 시간과 이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들은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면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시키죠.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그냥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며칠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안 갈 것 같은데, 좀 질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손절을 합니다. 그러면 확 올려버려요. 이게 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게 세력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 주가를 끌어갑니다. 이게 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한 번도 조정을 안 주고 쭉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조정을 줍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저는 고점을 넘고 가긴 가지만 가다가 조정을 줘요. 근데 엄청 센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짧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내가 가져간다고 하면 매수 타이밍은 이 부분이 되겠죠. 조정을 줄 때. 그런데 보시면은
조정 주는 가격이 거의 다 거기서 지지선이 여기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상승할 때 따라가지 말고 조정을 줄 때, 만약에 상승을 할 때 따라간다면 이 이 고점을 뚫어주는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현님은 파마르치 프로덕트, 리서치 프로덕트 아직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보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종목들을 만약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면 최대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를 뚫어주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그 시세 초입이에요. 시세 초입. 괜찮은 종목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매수했던 종목과 매도했던 종목, 그 다음에 여름 수혜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일찍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게 찍어서 이렇게 좀 준비한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그 전에 종목들 좀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외국인이 어떻게 끌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와 선물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일 다시 또 외국인의 그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 그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발맞춰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시면은 그렇게 큰 돈을 잃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좋지 않은데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이 좋아지고 좀 상승장이 오면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나 그 다음에 수급, 모멘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 종목 어떤지 괜찮은지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또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또 그 종목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주식에 많이 물려있는 상태예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좀 블로그하고 카페에서 그런 상담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카톡으로도 상담을 받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점점 그런 상담 받고 서로 공부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함께 공부해서, 어차피 내 돈 투자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머리 맞대고 공부해서 이번에 장이 좋아지면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서로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